안녕하세요. 미국 주식 훌륭하다 미즈데이입니다. 오늘 미증시는 많이 올랐습니다. 다우는 2%, S&P 500은 2.57, 나스닥은 3.59% 올랐습니다. 증산 보도들이 나오면서 유가가 하락을 하고 그러면서 증시에 좋은 영향을 주었습니다. 다행히 고점 130불 부근까지는 올라서지 못했고요. 오늘 103불 부근까지 하락 후 지금은 약 109불 부근입니다. 우선 유가는 95불 밑으로 하락해주는 게 좋습니다. 이라크가 오펙 플러스에서 요청하면 증산할 수 있다는 이야기 나왔고요. 아랍에미레이트 연합에서는 오펙 플러스에 증산을 요청할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베네수엘라는 하루 생산량을 늘린다는 이야기도 있었고요. 하지만 증산 기대감이긴 합니다. 확실하게 하겠다는 건 아니고요. 공식적 입장이 나온 건 없다는 이야기도 있었습니다. 근데 이게 중요한 부분은 어느 나라가 만약 어떠한 행동으로 유가를 급격하게 하락을 시킨다면 비난을 받을 수 있고 그렇게 되면서 따라오는 문제가 있을 수 있어서 조심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지금쯤이면 중소형주도 봐야 하는데요. 우량주, 빅테크주가 하락하면 받치는 역할을 하는 게 중소형주이기 때문에 지금처럼 종목들의 하락이 클 때는 중소형주가 추가 하락이 나오는지 확인을 하고 추가 하락이 없다면 하락세가 감소했다고도 해석이 가능합니다. 과거에 종목들이 크게 하락했을 때도 러셀 지수는 첫 번째 박스권에서 잘 버텨주고 있었는데요. 러셀 지표가 박스 하단을 무너뜨리고 추가 하락을 시작하면서 다른 지수들도 무너지기 시작했습니다. 러셀 지표가 박스 하단을 깨고 내려온 게 1월 18일, 그리고 나스닥 100도 1월 18일경에 박스 하단을 깨고 며칠 동안 추가적 하락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러셀 지표 1월 24일, 27일, 28일, 나스닥 100은 이 구간이고요. 러셀 지표 2월 24일, 나스닥 100은 여기이고요. 러셀 지수가 추가 하락이 나오지 않는다면 우선 폭락은 아직 말할 부분도 아니고요. 다른 지수의 큰 변동성으로 인해 저점을 낮출 수는 있지만 지금 같은 지수들의 흐름이라면 러셀 지수가 무너지기 전에는 그리고 주위의 특이 이슈만 나오지 않는다면 어느 정도 지수들의 하락이 저조해져 간다. 하락이 마무리되어 간다 라고 해석이 가능합니다. 그러면서 증시가 악재를 거의 다 반영을 한 게 아니냐라는 이야기도 있었습니다. 러시아로 인한 에너지 상승에 많은 국가들이 대비를 하기 시작했다는 것도 증시에는 좋게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증산 이야기도 나오고 있고요. EU에서는 채권을 발행해서 자금 확보를 하면서 대응을 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연준이 금리를 올릴 것이기 때문에 물가 상승에 대응하는 모습을 보인다는 이야기도 있었는데요. 다행히 좋은 해석이 나오는 부분입니다. 하지만 지금 추가 유가 상승의 이야기는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의 유가 하락은 짧은 시간에 급등을 했기 때문에 차익 실현을 하고 있다고 나오고 있고요. 그래서 확실하게 95불 밑으로 하락해서 올라오지 않는다면 괜찮지만 95불에서 계속 머무르게 된다면 주가의 흐름상 추가 상승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아마존, 오늘 주식 분할과 자사주 매입 기사가 있었습니다. 지난 영상에서 아마존 차트에서 급락 차트가 나오고 있다 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급락 차트는 곧 최저점에 다 왔다 라고도 해석이 됩니다. 이유는 그 밑 하단을 깨면 하락이 시작이 되는 부분이니까요. 근데 보통 하락과는 다르게 보시면 다음 선이 굉장히 멀리 그어져 있었죠. 이번에 하락이 나오게 되면 저 밑에까지 갈 수 있는 상황이었는데 마침 이런 좋은 이야기가 나오면서 우선은 급락 차트는 무너지는 상황을 만들었습니다. 우스갯소리로 차트쟁이들은 아마존도 주가가 무너질 수 있다는 것을 보았고 그래서 주가 방어를 하려고 하는 부분이 있었을 거다라고 말을 합니다. 왜 제가 갑자기 급락 차트가 나오고 있다고 문제는 아마존이다 라고 했는데 이틀 만에 이런 발표를 했을까요? 하여튼 유명한 주식의 귀재, 주식의 신, 땅 짚고 헤엄치는 낸시 펠로시도 아마존 콜옵션을 매수했다고 합니다. 5월 21일, 6월 17일
만기고 3,000불 콜옵션을 샀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상승에 베팅을 한 것이죠. 과거에는 엔비디아와 구글도 주식 분할을 하기 전에 콜옵션을 매수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낸시 펠로시는 지난해 국회의원 주식 보유 및 거래 금지 법안에 있어서 우리는 자유시장 경제이고 그들도 이에 참여할 수 있어야 한다 하면서 주식 거래 금지에 반대한다고 했는데, 이번 해에 들어서면서 주식 거래 금지 법안 마련을 검토하라고 지시를 했다고 합니다. 펠로시가 직접 주식 거래한 기록은 없고 남편 폴 펠로시가 주식 거래를 하니 그런 것이다 라는 말도 있고, 이 법안이 구체화되면 또 그 안에서 세세하게 이야기를 나눠야 하고 시간이 굉장히 오래 걸릴 것이라서 그동안에 펠로시는 주식 거래를 할 수 있는 충분한 시간이 주어질 것입니다. 아마존 차트입니다. 우선 아마존은 2700 부근 아래로 내려오면 안 되겠고요. 3080 부근이 첫 번째 벽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넘어야 하고 그 다음은 3250, 3300이 굉장히 중요한 자리가 되겠습니다. 참고로 아마존 급등 후 하락이 온다면 펠로시는 매도한 것으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구글입니다. 구글은 중요한 자리가 2500, 2490 부분 보시면 쿵쿵쿵 찍어 주었고요. 그 밑으로 하락 시에는 2400, 2400이 멘탈 자리가 되겠습니다. 지금은 바닥을 3번 찍어 주었으니 단기 반등이 나올 수 있는 상황이긴 하였으나 지금 51선과 200일선이 가까워지면서 데드크로스가 되려고 하는 모습이 보이는데요. 이런 경우는 무조건 51선 위로 올라서 줘서 다시 골든크로스가 만들어지거나 아니면 데드크로스조차 만들지 않게 주가가 움직여 줘야 합니다. 그렇기 위해서는 51선 위로 2720 부근 위로 올라서 주면 그래도 단기적으로는 좋은 주가 흐름이다 라고 해석이 가능합니다. 엔비디아입니다. 엔비디아는 제가 이번 하락에 최저점으로 본 구간이 205불, 200 부근입니다. 그리고 225불, 230이 매수자리였고요. 지금 230 위로 올라서 주려고 하고 있는데요. 아주 중요 자리는 240이고요. 단기적으로는 230 위로 올라서 줘야 좋은 주가 흐름이 나올 수 있는 부분이고요. 지금으로서 매수하기 괜찮은 부분은 이미 하락했다 반등이 나온 상황이지만 만약 눌림이 나오고 매수를 고려했던 분이시라면 225불, 220 부분에서 분할 매수하시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반등을 해줬지만 지금까지 많이 하락을 해줬는데요. 이럴 땐 정말 좋은 기회입니다. 보통 이렇게 힘든 장에서는 평소보다는 더 계좌를 들여다보시고 주가를 들여다보시고 하면서 계속 매수 기회를 엿보셔야 합니다. 그리고 제가 지난 영상들에서 말씀드렸던 건 자신있게 매수하시라는 말씀을 드렸고요. 자신있게 매수하시려면 매수자리나 물타는 자리와 방법을 아시긴 해야 하는 부분은 있는데, 하여튼 우선 종목들이 최남단에 와 있고 반등이 나올 수 있는 기회가 있다 생각이 들었기 때문에 자신있게 매수하시라는 말씀을 계속 드렸습니다. 지금은 정말 중요한 시기입니다. 이런 하락장에서는 정말 좋은 자리에서 매수하고 추가 하락이 있다 해도 대응할 방법을 찾으면서 주식할 때입니다. 작년부터 말씀드렸듯이 이번 해는 힘든 시기가 될 수 있습니다. 대신 좋은 포트폴리오를 구성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수 있으니 이번 기회를 잘 사용하신다면 향후 좋은 수익률을 가져다 줄 거라 생각이 듭니다. 미주일 여러분 화이팅입니다. 힘내시기 바랍니다. 이 또한 지나갑니다. 하여튼 지금은 전체적으로 보면 유가가 시장을 이끄는 분위기에 있는데요. 당연히 추가 유가 상승이 나온다면 증시에는 다시 영향을 줄 수 있겠죠. 이제부터는 유가 상승을 지켜보셔야 하기도 하겠지만 중소형주가 반등을 해주는지 추가 하락은 나오지 않는지 확인을 하시면서 주식을 하셔야겠습니다. 앞에 말씀드린 대로 러셀 지표가 잘 받쳐주고 있는데요. 러셀 지표가 전저점 187불 92센트 부근 아래로 하락한다면 다른 지수들도 추가 하락이 나올 수 있다는 점 확인하시면서 증시를 보시면 좋겠습니다. 내일도 좋은 증시 흐름 기대하면서 영상 마치겠습니다. 모두 좋은 하루 보내시고 부자 되세요. 고맙습니다. 끝.